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우리가 수업을 나갔었죠. 오늘은 이제 3단원, 중단원 3단원 민족운동의 성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1920년대를 주로 이제 다루는데 1920년대에 있었던 항일 무장투쟁, 그러니까 국외를 중심으로 하는 항일 무장투쟁과 그다음에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무장과 관련 없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여러 민족 운동들을 다루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방금 말한 것처럼 무장투쟁과 그다음에 그냥 일반 민족운동, 국내에서의 민족운동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교과서는 184쪽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190쪽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일 무장 독립투쟁, 그러니까 무장투쟁에 관련한 내용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은 특히 교과서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수업을 따라오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더 교과서를 잘 보면서 필기도 잘 하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외교 노선을 담당하던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무장 독립투쟁이 거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은 만주 지역에서 특히 간도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1920년대부터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일본의 관공서를 습격하고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이 일본군이 처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소규모의 부대를 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독립군 근거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격을 막은 독립군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이제 전투는 바로 이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합니다. 봉오동 전투 알죠? 우리 이번에 영화도 나오고 봤을런가 모르겠는데 이 봉오동 전투가 첫 번째로 우리가 20년대 때 배우는 첫 번째 전투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플러스 여러 이제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일본이 지금 국경을 넘은 거잖아요. 국경을 넘은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 군대가 그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소규모로 해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안 되겠다. 이 독립군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은 조금 큰 부대를 조직을 해서 한번 소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실행을 하냐면은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명목이 없잖아요. 어쨌든 중국으로 들어오려면은 대규모의 부대를 들어오려면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들게 되냐면은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훈춘 사건. 두 번째 훈춘 사건. 훈춘이라는 데가 이 두만강 유역 이 지역인데 이 지역, 여지역 지금 지도가 좀 가려졌는데 지도를 보면서 잘 따라오세요. 여기 184쪽 아래쪽에도 지금 있죠. 184쪽 아래에도 지금 지도가 있으니까 있는 거는 교과서 보셔도 되지만 없는 거는 여기 지도를 조금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수를 쓰냐면은 중국의 마적을 매수를 합니다. 이 마적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한테 돈 얼마 줄 테니까 일본의 영사관, 일본 영사관이 중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사관을 공격해라 라고 이제 사주를 합니다. 마적 때는 돈 받았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이 불타게 되고 이것이 중국의 마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독립군들이 이것을 일으켰다. 독립군들이 일본 영사관을 공격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겠다라고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게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가 제물포장 맺을 때, 이모군란 때 우리가 일본 영사관이 불탔잖아요. 그때도 너희들이 못 막았으니까 우리 군대 동원하겠다. 이런 형식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투를 이제 대규모의 부대를 이제 동원을 해서 쳐들어갔는데 이를 피해 가지고 청산리 부근으로 이동하던 독립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임으로써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 그 다음에 뭐 홍범도가 이끄는 이제 연합부대, 이런 독립군 여러 부대들이 연합해서 일본군을 맞이하여 싸운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승을 거두고 일본군은 크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독립군을 어쨌든 소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졌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냅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어디를 쳐들어가냐면은 여기 서간도, 북간도에 여러 이제 한인 마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이 독립군들을 지원하는 거니까는 얘네들을 먼저 뿌리 뽑으면 독립군도 결국 힘을 못 쓰고 도망가게 되거나 어쨌든 소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4번은 간도 참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오동 전투 소규모의 부대를 동원했지만은 패배해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죠. 쿤춘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을 해서 대규모 대규모의 부대를 동원해서 독립군과 싸웠지만은 결국엔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사건의 순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도 참변을 일으키고 나서 결국에는 진짜로 독립군이 근거지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서 결국 독립군 부대들이 독립군 부대들이 저 위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레닌의 약소민족 독립운동 지원이 있었죠. 그 피아방 민족 독립운동 지원 선언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그건 이미 했지만은 이거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에다가 이거를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이 우리가 다시 무장을 재정비할 수 있는 데는 러시아 쪽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여기 5번 여기 밀산이라는 곳에 집결을 합니다. 모든 독립군 부대가 이 밀산이라는 곳에 집결을 해서 이제 하나의 부대로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 결성이 되고 이때 총재가 바로 서일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성된 대한독립군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위쪽에 있는 자유시, 그 러시아 말로 스보보드니 이 도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독립군 부대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무장부대가 모두 자유시에 집결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그 러시아 정부가 이거를 도움을 준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갔더니 야 너희 우리 지역에서 무장하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무장 다 해제, 무장 다 없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 독립군 안에서도 지금 하나로 합쳤지만은 뭔가 지금 똘똘 뭉친 느낌이 아니잖아요. 각각 따로 있던 부대들이 그냥 못함만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지휘권이나 여러 가지 내부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외부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하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다가 결국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엄한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당하게 됐다. 사실 러시아 애들이 사기친 거죠.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그대로 이제 홍범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머물게 되고, 이제 김좌진을 대표해서 여러 이제 독립군들이 만주로 이동해서 항일 투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시 참변을 겪고 이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들이 체제 정비를 다시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정부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참의부, 정의부를 만들게 되고, 북만주 지역에 신민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부가 각기 이제 그 한반도 이쪽 지역을 관할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서로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사회를 자치적으로 이끌어가고, 뭔가 독립군 훈련도 하고, 이제 행정 조직도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세 개의 부서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보통 우리가 이거를 참정신으로 외워요. 참정신. 이렇게 외우는데 185쪽에 지금 지도 보면은 위치가 각기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도 잘 보면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가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 문제는 일본이 가만히 두진 않죠. 미스야 협정을 맺습니다. 일본이 계속 일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른 데도 신경 쓸 때 많은데 여기 동원해가지고 독립군들 하나씩 소탕하고 다니면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는 중국의 군벌과 여기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군벌과 이제 협정을 맺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기 교과서에 185쪽 보면은 자료가 써져 있죠. 쉽게 말하면은 미스야 협정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갖고 오면은 그만큼 포상금을 주겠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국 군벌들을 동원해서 이제 독립군을 소탕하는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은 이제 일본과만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중국인들과도 대치하던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많이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독립군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용, 미스야협정 내용을 꼭 밑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186조. 이런 이제 가운데 이제 3부가 우리가 지금 각기 나눠져 있으니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여러 군벌들, 막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여러 이제 국민당 정부, 공산당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벌들이 막 각기 있었는데, 이걸 하나씩 이제 통일시켜 나가는 작업이 있었어요. 국민당 정부가. 근데, 공산당이 어쨌든 국공합작,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186쪽의 왼쪽에 써진 것처럼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하여서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다. 지금 군벌들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세력에도 대항해야 한다. 일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 세력까지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단체 통합, 우리 독립운동 단체도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국외에서도 이렇게 3부를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3부를 통합하려고 열심히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했지만은, 문제는 조직 방법이나 여러 갈등이 생기면서 이거 결국에는 하나로 합치지는 못하고 남만주 지역과 북만주 지역의 두 정부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설립이 되고, 그 산하에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만주의 국민부 산하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혁신의회에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게 아니라, 혁신의회 아래에 독립군과 독립당이 있고, 국민부 아래에 혁명당과 혁명군이 있었다.
그 안에 산하 기관으로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0년대 내용이에요. 20년대 쭉 이렇게 무장투쟁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 이쪽에서는 외울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내용이 여기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훈춘 사건이나 한도 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미스라이 협정, 이런 3부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추가해 가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부의 통합, 지금 186쪽에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일제 정하기 위해 연대한 한중연합군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내용은 30년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0년대 뒤쪽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내용부터 다시 30년대 때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때 가서 한꺼번에 배우도록 할 테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필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순서대로 지금 아래에 구조도가 정리되어 있는데 한 번씩 써보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탐구교실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88쪽 의열투쟁을 살펴봅시다.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은 조금 다릅니다. 무장투쟁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부대를 조직해서 이제 군대로 맞서 싸우는 이제 그런 투쟁을 말하지만은,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1인이 한 명이 어디 테러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암살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의열투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열투쟁 단체가 바로 20년대는 의열단, 30년대는 한인애국단,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성격은 이제 활동 취지나 목표 같은 경우는 내용까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우선 봅시다. 의열단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김원봉이 비밀 결사 조직으로 만들게 됩니다. 김원봉 아시죠? 요즘에 사실 김원봉이라는 이제 인물이 결국엔 북한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가 많이 절하되고, 김원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구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좀 더 발전하면서 김원봉을 어쨌든 공산주의자지만은 항일 투쟁에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적을 이제 좀 봐야 된다 해서 이 김원봉이 자주 나오게 돼요. 이제 그래서 김원봉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시험에 모의고사 답이나 뭐 어쨌든 의열단을 나타내는 멘트로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골 문장입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내용 잘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열단이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주요 투쟁 의거가 이제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의 의거가 있었는데, 여기는 각자 대상이겠죠. 이렇게 대상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어디서 뭐 지나가면서 이제 본 게 김상옥의 의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막 쫓기는데 권총 2자루를 가지고 일본 경찰들을 막 지붕 타고 넘어다니면서, 담 넘어다니면서 일본 경찰들을 많이 죽이고 일대 다수로 맞다이를 뜬 약간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김상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는 목적을 띠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관 하나 폭탄 던지고 누구 하나 죽인다고 해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좀 그러잖아요. 이게 뭐 위에 대가리 하나 죽인다고 해서 이게 전체가 뭐가 바뀌진 않잖아요. 식민지로 이게 해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개인적으로 뭔가 의열투쟁을 한다는 것에서 그런 한계를 느껴서 의열단이 결국에는 좀 더 조직적인 우리가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라고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 등을 비롯한 이제 의열단 이제 간부들이
그 황푸군관학교라는 데를 입학을 합니다. 여기는 황푸군관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국민당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설립을 해서 여기서 군사훈련을 하던 곳인데, 김원봉이랑 그 의열단 단원들이 여기에 입학을 해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 30년대에 결국에는 따로 이제 나와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만들어낸 게 이거는 부대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30년대 또 배울 거예요.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 뒤에 내용은 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뒤에 30년대 내용 가서 배울 거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열단은 이런 역할들을 했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을 삼았다. 그리고 이런 의거들이 있었다. 개인적 의거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너무 빠른가요? 사실 여담으로 김원봉이 아까 말했듯이 결국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평가절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아까 여기 황푸군관학교 같은 경우도 중국 공산당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당이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목적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죠. 우리가 주적으로 당연히 삼고 있는 건 북한이고, 그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를 밀어내야 되는 건 사실 맞아요. 우리 주적으로 삼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 친일을 했던 사람과 그다음에 이렇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런 좌우 논리,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논리에 의해서 평가절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띄워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평가하기는 그래요. 사실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수업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 인물은 진짜로 경애받고 존경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인물은 아무리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친일 행적이 있으면은, 친일 행적이 좀 심했다 이러면은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고를 좀 기를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 공부도 해야 하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본인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달달달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안타까운 역사잖아요. 사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열심히 진짜 죽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열심히 해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그냥 이름만 외우고 넘어가기는 참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8쪽에 밑에 이제 의열단의 목표와 주요 활동 같은 것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보면은, 한인애국단은 이제 30년대 내용인데, 일제가 이제 31년에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31년에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을 진출합니다. 그래서 진출에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대륙 침략을 이제 노고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주 지역에 있다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만큼 자금 조달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해서 여러 위축되었던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가 결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방금 말했던 의열단과 같은 이제 식민지 기관 파괴, 친일 세력 암살, 일제 주요 인물 암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봉창, 윤봉길 이런 지금 의사들이 다 여기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죠. 그래서 32년에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왕이 타고 가고 있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죽었으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겠지만은 보통 경호하면은 그 마차 한 대만 이렇게 나 일본 왕이다 하면서 쭉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마차가 한 3대가 가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어디쯤에 있는지 대충 파악하고 이제 이쯤에 있겠다 하고 던졌는데 하필이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좀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긴 했지만은 일본 입장에서 엄청난 파장이죠. 진짜 일본 왕이라는 건 상징적인 엄청나게 높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존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신문들이 이 사건을 이걸 우호적으로, 이봉창이 좀 잘했다, 약간 우호적으로 이거를 보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은 당연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왜냐하면 만주로 쳐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만주 사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 놈들도 이제 적으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사실 중국인들은 별 상관없었어요. 이렇게 20년대 때 한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든 말건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세 협정 같은 경우도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는 이득이 되는 쪽으로 따라갔을 뿐이지, 뭐 일본인을 싫어하고 뭐 한국인을 좋아하고 이런 그런 단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주요 이제 대항할 적이 일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중국인들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호적인 이봉창의 의거를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신문에 보도했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결국에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기습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승리를 한 일제가 이것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승 기념 행사를 하게 됐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상하이에 있던 훈코우 공원이라는 데서 모여서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윤봉길이 뭐 했어요? 다 알죠? 이거는 모르지 않죠? 윤봉길이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주요 고관들, 장성들을 다 많이 폭사시키는, 처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봉길이 의거를 하면서 일본인들이 많이 죽게 되면서 일본 군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그때 국민당 정부의 후반이었던 장제스라는 인물이 우리 중국인들이 몇백만 명도 하지 못할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 영토 내에서 이제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고 우리가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이다.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중국인들 눈치 보면서 계속 이렇게 정착하고 살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이후로 중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같이 도와주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이후로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일제 간식과 탄압이 심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중국 강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도 보면 중국이 겁나 크잖아요. 상하이가 한반도 쪽에 제일 가까이 있다면은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쪽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의열투쟁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활로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쪽에는 이봉창의 일생 일대기를 지금 나타낸 만화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2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무장투쟁, 그 다음에 의열투쟁, 물론 여기 30년대지만은 의열투쟁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왜 이렇게 적습니다. 이건 아직은 이 정도면은 되게 적은 편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30년대 무장투쟁에서부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뭐 서로 통합했다가 다시 다른 전투를 벌이고 다른 부대가 결성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이제 헬게이트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국내에서 있었던 이제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여기도 내용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91쪽부터 실력 양성운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좀 더 본인이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도도 있지만은 교과서에 지도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있지만은 일부러 그린 거예요. 이걸 정리하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조금 이거를 이제 구조화 시켜가지고 자기 순서,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사건들이 펼쳐졌는지를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